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 방향성이 있어야 뭔가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프로그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블룸에서는 이제 에너자이저, 즉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자이저를 의도하면서 소통 학습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 상사 혹은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선배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활성화된다. 네. 또 나는 이 사람과 만난 후에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낀다. 또 이 사람과 만난 후에는 일을 하려는 열정을 더 많이 느낀다. 또 나는 자극이 필요할 때 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 사실 이런 선배가 조직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사실 회사 다닐 맛이 날 텐데 이런 분이 계시나요? 지금 조직에서 안 계시다면 혹시 이전에 다녔던 회사, 여기가 첫 직장이 아니시라면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활력이 좀 생기는 사람 한 명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네. 이분을 데리고 저희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 에너자이저와 관련된 연구들이 좀 있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킹 맵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직에서 에너자이저 네트워크라고 표현하고 그 네트워크 맵을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 점점점점이 사람이에요. 네. 한 조직에서 파스티브 에너자이저 네트워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가운데 이 그림에서는 가운데로 몰리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과 소통하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동일한 조직이지만 이 디에너자이징 네트워크에서는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쪽쪽 빨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동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가운데로 몰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연구에서 되게 재밌게도 여기 딱 한가운데 JK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여기 오른쪽 디에너자이저 네트워크에는 어디 있냐? 요 제일 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렉터인데 디렉터 중에서 이 JK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조직에서 성과도 잘 내고 존경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사람인데 파스티브 에너지 네트워크에는 한 가운데 있고 디에너자이징 네트워크에는 저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그럼 과연 파스티브 에너지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통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또 디에너자이징 네트워크의 허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소통을 할까? 화면에 보시는 게 이 파스티브 에너자이저들과 디에너자이저들의 행동 특성을 경험적으로 연구 분석해 놓은 표예요. 자, 그러면 이 왼쪽 텍스트와 오른쪽 텍스트를 지금부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만나면 활력이 생기는 선배 한 분만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에너자이저 특징 몇 대, 디에너자이저 특징 몇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서 채팅창에 숫자로 몇 대 몇을 좀 남겨봐 주시겠어요?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몇 분 안 올려주시긴 하지만 그래도 한두 분 정도라도 올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저희가 현장에 있는 리더분들과의 차이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몇 대 몇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8대 2, 또 9대 1, 또 8대 2 정도 올라왔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 질문 드리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저도. 왼쪽 에너자이저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오른쪽 디에너자이저는 우리가 보기에도 좀 안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되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에너자이저들과 디에너자이저들을 특정한 인물을 생각하고 표시를 해보면 확실히 우리가 같이 일하고 싶은 리더는 에너자이저적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자이저는 어떤 소통을 할까? 에너자이저 리더가 이 틈 내 긍정 에너지와 관계를 촉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특히 신입 리더가 온보딩 할 때 내가 어떻게 에너자이저 리더가 될까? 어떤 소통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신입 리더에게 적합한 소통 학습의 모듈로 저희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3가지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이 팀 내에서 갑자기 리더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다른 팀에서 신입 리더가 되셔서 오신 분도 계신데 스몰 토크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네. 구성원들과 크고 작은 이야기들, 특히 소소하지만 여러 가지 스몰 토크,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친밀감이 형성되와 일 얘기도 잘 된다는 건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실무자일 땐 별로 리액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니까 어떻게 리액션을 잘하는 게 중요한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몸으로 잘 발현이 안 된다. 또 이 두 가지가 좀 일상적인 소통의 방식이라면 특히 피드백을 받았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어떻게 성과와 성장을 촉진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소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특히 이 세 가지가 핵심적으로 신입 리더들이 온보딩 할 때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희가 봤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리서치 결과를 보면 어떤 리더가 좋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요즘 입사하는 구성원들은 명확한 피드백을 주는 리더가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 피드백만도 아니었어요. 내가 일을 잘하게 하는데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리더를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몰 토크에서는 당연히 교육 담당자분들께서도 많은 모듈을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특징적으로만 말씀을 드린다면 리더들이 저희에게 주는 가장 큰 니즈는 이거예요. 스몰 토크 하는 건 알겠는데 뭘 해야 될지 직접 주제를 달라라는 니즈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습할 때 미리 만들어 놓은 스몰 토크 주제와 질문 세트를 가지고 실습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로 스몰 토크 할 때 내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했구나. 팀원은 골프 시작 안 했는데 나는 맨날 골프에 꽂혀 있으니까 골프 얘기만 하거나 팀원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자녀 교육 얘기만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사실 내 관심사지 팀원의 관심사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 어떻게 하면 내 말은 줄이고 팀원의 이야기를 좀 늘려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스몰 토크에서 많이 다룹니다. 맞아요. 주식 골프도 팀원이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몰 토크 할 때도 사실 공감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틴 셀리그만과 셀리 케이블의 이 ACR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공감 리액션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공감 리액션 하시는 리더와 소통할 때 제일 기운 빠지는지 한번 보실래요? 당연히 제일 기운 나는 리더는 공감형이겠지만 현장에서 질문 드리면 무시형이 제일 기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기운 빠지게 할 거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상상하잖아요. 팀장님 저 자격증 땄어요. 비난형 리더. 야 너는 일하라고 하는데 그냥 자격증 공부만 했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푸시하는 리더가 싫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은 팀장님 저 자격증 땄어요. 야 근데 우리 오늘 점심 어디로 먹으러 가지? 이렇게 주제 전환하고 전혀 다른 주제로 전환해버리는 리더? 이렇게 무시하는 리더가 가장 기운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거를 체크하거든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는데 강의장에 계시는 많은 리더들은 본인의 70% 정도가 공감형이라고 손을 들어요. 진단하고서도 실제로. 근데 제가 질문을 바꿔서 그럼 우리 조직에 있는 리더 중에서 공감형 리더는 몇 프로 정도 계시는 것 같냐고 하면 대부분 5%에서 10%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공감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리더 중에 공감형은 5에서 10%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내 의도는 공감이었지만 표현되는 건 공감이 아니라는 걸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인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감 리액션에서는 확실히 내가 의도와 표현이 다르다라는 걸 많이 인식하게 되는 것 같고요. 피드백은 실제로 굉장히 주의 깊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또 열심히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드백을 주는 과정에서 팀원과 관계가 멀어지거나 소속 신호가 단절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려를 담아서 성장을 지향하는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A, I, D 모델을 통해서 열심히 연습도 하고 또 동료 간의 피어 코칭이나 또 코치가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소통 중에서도 신입 리더가 에너자이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소통할까 이 세 가지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실습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헤어지기 전에 이제 어떤 거를 좀 루틴으로 가져가실래요? 라는 질문을 강의장에서 가볍게 드려요. 조금 있다가 이게 현장에서 루틴화 되기 위한 장치는 또 블룸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1대1 미팅 점심시간 활용해서 한 달에 그러니까 2달 2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꼭 해야겠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가 아니라 팀원이라는 거,
그래서 그들과 공감 소통의 생각을 통해서 갭을 정말 꼭 줄여야겠다. 소통의 힘을 믿어야겠다. 무엇보다 내가 실무자 때 했던 것처럼 일에만 몰빵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스스로 좀 인식하시기도 하고, 또 업무 피드백 할 때 진짜 우리 동료 팀장님이 피드백 줬던 것처럼 인상 쓰지 않고 좀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에 기인해서 얘기하자. 특히 교정적 피드백은 팩트로 시작하자. 또 모든 팀원들과 한 달에 한 번씩은 비일상적인 대화를 시도해보자. 또 구성원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공감과 질문을 좀 잘해보겠다. 뭐 이런 루틴들을 얘기해 주시고 블룸에서는 이 루틴을 이제 실제로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블룸의 콘텐츠는요. 특히 신입 리더들은 긍정 활력의 창출자로서의 소통을 저희가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에게 활력을 주고 또 열정적으로 일해보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서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주 자잘하게 교육의 시작 전과 그 종료하고 나서의 인터벤션을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블룸의 좋은별 MD께서 이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